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똑똑하게 깨워줄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돈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경제를 막 성장시키는 걸까? 근데 또 왜 가끔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금융위기를 만들기도 하는 거지? 이 엄청난 질문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은행이 답일까요? 아니면 주식시장이 답일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논쟁 속으로 저랑 같이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금융계를 대표하는 두 라이벌이죠. 은행과 시장. 이 둘의 오랜 논쟁부터 시작해서 과연 누가 더 효율적인지 제대로 한번 정면 승부를 붙여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이 둘이 사실은 경쟁자가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요. 그 다음에 금융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 두 얼굴을 모두 살펴본 뒤에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아주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질문 있잖아요. 금융이 과연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걸까? 아니면 그냥 경제가 성장하니까 금융도 따라가는 걸까? 이게 사실 그냥 던져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슌페터 같은 경제학의 거장들이 무려 100년 넘게 쌓아온 아주 역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 위대한 논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시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기업에 돈을 대주는 방식, 즉 이 금융 시스템의 구조가 한 나라의 경제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와 미국, 영국 같은 나라가 왜 다른 길을 걷게 됐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정답이 있을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죠.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살 수 있듯이 경제에도 돈이라는 피가 돌아야 하잖아요. 그 피를 돌게 하는 방법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두 가지 거대한 철학, 두 거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행 중심 시스템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장 중심 시스템이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기업과 돈줄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을 보세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은행 중심 시스템은요. 은행이랑 기업이 거의 한 팀처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완전히 다르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시장 중심 시스템에서는 기업이 주식시장이라는 아주 넓은 광장에 나가서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내가 이만큼 괜찮은 회사다 하고 스스로를 증명해서 자금을 모아야 해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은행 중심 시스템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관계입니다. 주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이 은행이 기업의 내부 사정을 정말 속속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주고 또 때로는 경영 제대로 해라 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마치 평생을 함께하는 든든한 후원자 같다거나 할까요? 자, 반면에 시장 중심 시스템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독립과 경쟁이 핵심입니다. 특정 은행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기업은 시장의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정말 많은 투자자들한테 자신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받아서 투자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럼 누가 기업을 감시할까요?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매일매일 변하는 주가 그 자체, 그리고 외무 감사인이나 신용평가기관 같은 시장의 파수꾼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흥미진진해지죠? 이제 진짜 싸움을 한번 붙여볼 시간입니다. 이 두 시스템을 링 위로 딱 올려놓고 과연 어느 쪽이 경제라는 선수를 더 똑똑하게 성장시키는지 각 라운드별로 한번 정면 승부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 기업을 오랫동안 지켜봐주는 안정적인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냉정한 시장의 규율이 더 중요할까요? 이 표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위험 분산. 이건 당연히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위험을 잘게 쪼개서 파는 시장이 유리하겠죠. 근데 정보는 어떨까요? 이건 은행이 압도적이에요. 기업 속 사정을 혼이 아니까 중소기업 같은 곳에 안정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마지막, 자금 조달입니다. 은행은요, 좀 보수적이라서 안전한 전통 산업을 선호해요. 반면에 시작은요,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들의 세상을 바꾸겠다는 위험한 도전에 기꺼이 돈을 대주는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각자 잘하는 분야가 이렇게나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 이겼다 하고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잽을 잘 날리는 아웃복서와 강력한 한 방을 가진 인파이터처럼 각 시스템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 알렌과 오우라 같은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기나긴 논쟁이 그냥 무승부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오늘 설명의 진짜 하이라이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최근 경제학계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이 둘을 더 이상 경쟁자로 보지 않고 서로를 보완해주는 최고의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금융기능 견해라는 새로운 생각 때문입니다. 이 견해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 내용물이 진짜다. 이거예요. 즉, 시스템의 형태가 은행 중심이냐, 시장 중심이냐, 이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 그 서비스의 질이 경제 성장의 진짜 열쇠라는 거죠. 그럼 그 중요한 기능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 5가지 미션입니다. 어떤 금융 시스템이든 좋은 시스템이라면 이 5가지를 잘해야 해요. 돈 될 만한 투자처를 잘 찾아내고 정보 생산, 경영진이 딴짓 못하게 감시하고 지배구조, 위험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들의 저축을 모아서 투자로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물건 살 때 결제를 쉽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 중요한 미션들을 은행과 시장이 힘을 합쳐서 수행할 때 경제가 가장 잘 성장한다는 겁니다. 전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이 비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 왜 가지고 다니죠? 맞아요. 달리다가 타이어 하나가 펑크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금융 시스템도 똑같다는 겁니다. 잘 발달된 은행과 잘 발달된 자본시장, 이 2개의 타이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만약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자본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걸 막아주는 보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 보완성의 진짜 힘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는 우리에게 금융 발전의 또 다른 얼굴, 즉 아주 어두운 면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금융 발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금융 발전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즉 금융기술이 너무 복잡해지고 혁신이 과열되면 오히려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왜곡시키고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식의 비이성적인 집단 행동을 부추겨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펌하고 터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은행과 시장의 대결부터 시작해서 둘이 사실은 파트너라는 반전, 그리고 금융의 무서운 얼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지식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맞아요.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렌즈를 하나 장착하신 겁니다. 화폐금융론이라는 이 특별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요. 이전에는 그냥 복잡하게만 보였던 돈의 흐름과 경제의 맥박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 TV 뉴스에서 은행이 어쩌고 주식시장이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배운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나가는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